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편의 김우서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 뵙게 된 거는 앞에 보시다시피 경찰대학교가 편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대학교에서 편입을 뽑는다. 이게 여러분이 원래 생각하셨던 그 편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는 어떤 여러분에게 2023년도에 새로운 기회가 될지 많은 학생들이 궁금하죠. 그래서 일단은 요즘에 시중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경찰대학교 편입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또 뭐 컨설팅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시책은요 이미 저 경찰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정보 속에서 여기저기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로 경찰대에 2023년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시작하시고 편입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여러분한테 효율적인 경찰대학교 편입에 대한 준비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오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경찰대학교 편입이요. 원래 신입학에서 제가 오늘 경찰대학교 편입에 대한 전반적인 히스토리나 디테일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중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에게 경찰대학교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찰대학교 어쨌든 신입학에서 100명 뽑던 인원을 50명으로 축소시키고 나머지 50명을 편입으로 뽑게 됐습니다. 근데 편입에서 50명 몽땅 다 편입을 뽑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 편입으로는 25명을 뽑고, 일반 대학생들은 25명을 뽑고, 나머지 25명은 경찰 재직자 중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럼 아마도 지금 여러분하고 저거 만난 여러분들은 아마 현직 재직인 경찰 재직의 경력이 있는 분들보다는 대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거나 학사를 준비하거나 학사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이 아마 편입에 많은 관심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만 요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2023년도에 총 25명을 뽑고요. 지원 자격은 만 17세에서 44세, 63학점 이상을 이수했거나 또는 학점은행제로 70학점인데 요건 잠깐 나중에 학점은행제 할 때 학점은행제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70학점은 저기 수업으로만 달성한 학점이 됩니다. 뭐 이렇게 무슨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응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이라면은 충분히 응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조 자격을 갖췄으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을 보냐면 먼저 필기 전형이 있습니다. 필기 전형은 가장 중요한 거죠. 영어와 언어 논리 시험입니다. 그렇죠? 이게 필기 시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어는 객관식 40문항으로 출제될 예정이고, 객관식 40문항, 그렇죠? 그 다음에 60분으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언어 논리는 말이 많습니다. 아직도 정확하게 문제가 출제되지도 않았고, 어떤 문제를 출제하지 정하지도 않았어요. 4월달 경에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예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필기 시험은 두 가지다. 영어, 편입 영어와 언어 논리다. 저기에 리트 시험으로 출제될지, 아니면은 엘세 시험처럼 출제될지, 아니면 피세처럼 출제될지 아직 말이 많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뭡니까? 그죠? 수능의 비문학 독해를 읽어낼 수 있는 독해 능력,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와 언어 논리 시험으로 출제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단계에 만약에 필기 시험을 보고 나면은 3단계인데, 3단계는 신체, 적성, 체력 검사입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것들이 수험생들에게 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악력, 그렇죠?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 다음에 50m 달리기, 20m 왕복으로 달리기. 그래서 총 5가지를 보고 최종 사정에서 20%가 반영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이 필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필기가 중요하면요, 필기는 60%예요. 즉 합격, 불합격, 그렇죠? 영어와 언어 논리로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최종 사정까지 총 60%의 비중으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죠. 체력 검사도 통과를 하고 나서 그 통과한 점수가 20%가 최종까지
여러분의 합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면접입니다. 면접은 4단계는 면접은 개별 면접과 집단 토론이에요. 그래서 최종 사정의 20%가 반영됩니다. 20% 반영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원 자격, 그 다음에 필기 시험, 그 다음에 체력 검사, 그 다음에 면접까지 4단계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시중에서 이 경찰대 편입이 생기는 걸 보고 이 단계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말이 많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필기 60, 체력 검사 20, 그 다음에 면접 20 해서 최종적으로 각 단계를 통과해야 되고 그 통과한 점수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100점으로 환산합니다. 필기가 60, 체력 검사 20, 그 다음에 면접이 20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제가 여러분한테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통제 가능한 변수를 움직이셔야 돼요.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내가 뭐가 약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어느 점수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지를 정해놓고 가셔야 돼요. 적어도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이미 어느 정도 그 전적대 그 학벌을 본다든지 학생들의 뭐 다른 서류를 본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미 이 필기 성적보다는 나머지들이 특히 면접에서 모든 게 결정돼 버리는 거 아닐까요? 국립대학교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지원 조건에서 지원 조건은 조건이기 때문에 블라인드예요. 통과하고 난 지원 조건이라면 그 전적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형 요소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필기 파트, 체력 검사 파트, 면접 파트에서 여러분이 올릴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올리시는 게 합격의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지금 현재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체력 검사를 위해서 체력 학원도 같이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60%를 차지하고 있는 필기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면은 체력과 면접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솔직히 20점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런 경우 거의 드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면접이 한 학생은 20점을 맞고 한 학생은 빵점을 받아야지 20점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경우 거의 드물어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면접은 20%에서 겨우 4, 5점, 많아야 5점 이내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많은 변별력을 낼 수 있는 부분은 필기 파트죠. 물론 체력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기초 체력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단계의 악력 8교표 윗몸 일으키기 50m 날리기 20m 왕복 오래 달리기. 원래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아닌 분들은 적어도 이 꽈락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꽈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통과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영어와 언어 논리죠. 영어와 언어 논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제가 여기서 강조점을 드리냐면요. 언어 논리는 아직 출제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독해 능력과 이해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피셋이나 아니면은 수능의 비문학 독해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능과 언어 논리를 공부하신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얘입니다. 영어죠. 영어는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공개를 했냐면 기존에 편입제도, 편입 영어를 보는 상위권 대학들의 문제를 참조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상위권 대학들의 편입 영어가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경찰대 수준이 기본적으로 편입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학교가 서성한중. 보통 서성한이라고 얘기하는데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그 난이도로 따지면 서강대나 한양대나 중앙대 여기가 가장 까다롭습니다. 근데 이 난이도를 비슷하거나 능가할 거예요. 안 그러면은 여기에서
변별력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 학생들이 체력은 어느 정도 그죠 통과할 거고 면접에서는 크게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20점 차이가 나도록 편차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학생들의 그죠 변별력과 편차가 벌어질 텐데 그렇다 그러면 언어 논리가 어느 정도 그죠 기존에 있는 수능이나 필세 정도로 나온다 그러면 문제는 편입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변별력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편입 영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입 영어. 편입 영어는 아마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중에서 보는 영어 시험 중에 편입 영어가 가장 어렵지 않나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영어 시험 중에 편입 영어가 가장 어려운 건 절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편입 영어는요. 서성한 중앙, 서성한 중, 서성한 나오는 편입 영어는요. 가장 어려운 영어 시험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은 거기 나오는 논리 문제나 독해 문제는 한글로 주셔도 못 풉니다. 어학 시험이라 하면 영어 시험이라 하면 그것이 우리 모국어로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으면 푸실 수 있어야죠. 논리 문제요. 그다음에 독해 문제요. 한글로 번역된 걸 봐도 그렇죠. 서강대 지문이요. 봐도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어학 능력 플러스 그렇죠. 기본적인 여러분의 배경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이해 추론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준비가 되지 않는 게 편입 영어예요. 간혹 가다가 이건 여담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뭔가 하면 일단은 리트 시험하고 동일하게 나올지 상이하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리트 시험의 수준이 훨씬 더 높은데 그렇죠. 이런 리트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언어 논리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로스쿨 준비하는 학생들은 공인영어도 어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공인영어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생각해보세요. 저 토플이나 토익이나 점수가 높습니다. 그러면 편입영어도 되지 않을까? 아니죠. 공인영어하고 편입영어는 차원이 다릅니다. 공인영어 만점제도 편입영어에서는 뭡니까? 고득점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편입영어를 여러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렇죠? 고민해 본 결과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먼저 나왔네요. 그렇죠? 양력상이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제가 그 편입영어를 여러분하고 어떻게 경찰대를 준비하면 좋을까 하는데 보통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편입영어는요. 물론 이공계는 편입 수학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해요. 수능 1등급부터 그렇죠? 수능 1등급부터 수능에 9등급까지 있나요? 9등급까지 있다고 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입시에서 보통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 그렇죠? 스카이 또는 경찰대 경찰대에 스카이 경찰대 선호하는 학생 이 스카이나 경찰대 가는 학생들은요 1등급이거나 1등급의 최상층부 학생들 또는 1등급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들이 여기를 입시에서 신입학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요 1등급 후반이나 2등급 2등급 아니면 3등급 초반 그렇죠. 요 친구들은 보통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재수나 반수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보통 편입학은요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이 그렇죠. 4등급 이하 학생들이 그렇죠. 재수나 반수보다는 4등급 이하 학생들이 그렇죠. 인서울권 또는 수도권 그렇죠. 2년제나 지방으로 갔던 학생들이 그렇죠. 인서울 수도권을 가기 위해서 하는 학생들이 편입 영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거의 80%에 육박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편입 영어는 기본적으로 편입 영어는 기초부터 커리큘럼이 대부분 돼 있어요. 아주 기초 과정부터요. 문법도 어휘도 아주 중학교 수준부터 기초부터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여기서는 안 됐지만은 여기에서 인서울이나 인서울 상위권이나 수도권 대학에 편입시키는 게 그렇죠. 기본적인 목표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이 그 준비해야 되는 경찰대나 서성하는요. 어떻게 보면은 인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고 조금 더 그렇죠. 위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편입영어 강의에 경찰대 편입영어 강의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요. 루틴하게 해오던 과정의 수업을 안 하려는 겁니다. 루틴하게 해오던 과정의 수업을 안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렇죠. 가장 난이도가 있고
변별력이 있는 문제 위주로 압축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강의의 중점사항이 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터, 그렇죠? 내비게이터 어떤 말씀인가 하면요. 그냥 모든 대학들을 다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이 경찰대를 준비한다 그러면 경찰대의 수준에 맞는 상위권, 최상위권 서성한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은 더 어려운 게 있고 중간 난이도가 있고 기본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학생들의 조절해 가면서 내비게이터.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교재를 그렇죠. 미리 고정시키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 계속 보면서 난이도를 학생들 수준에 맞게 계속 여러분의 점수를 보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교재를 유동적으로 그렇죠. 난이도를 높일 겁니다. 두 번째, on target. 그렇죠. on target 커리큘럼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하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경찰대 신입학 시험 문제나 또는 경찰 공무원 시험들, 그렇죠. 경찰대학교 입학 시험 문제나 아니면 경감부 시험 문제를 그 옛날 과거 문제들 다 검토를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다만 저는 거기서 중점적으로 나올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신입학보다는 편입학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서성안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들, 요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을 그렇죠.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누구나 맞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그렇죠. 타겟해서 커리큘럼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중시하는 경찰대에서 가장 중요한 독해와 논리 파트인데 독해와 논리 파트의 기본은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 어휘를 계속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그렇죠. 팔로우하면서 데일리 보면서 어휘가 고급 어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급 어휘, 변별력 있는 어휘와 함께 독해, 논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건데 관리하고 평가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현강에서 저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인강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웬만하면은 현강 학생들하고 똑같이 그렇죠? 관리와 평가 시스템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인강 수강생인데 현강에 맞춰서 테스트도 보고 그렇죠? 상담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줌 라이브나 그렇죠? 밴드 그렇죠? 담당 수업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때 어느 게 가장 시점에서 중요한지에 맞춰서 그 수업도 그렇죠? 같이 그렇죠? 관리와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과정은 이렇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기승전결의 그렇죠?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승전결인데 기승전결 그죠? 파이널인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걸 탑재했냐? 패스트 트랙이에요. 패스트 트랙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하고 경찰대 준비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도 한 달 정도만 기본 이론을 할 겁니다. 기본 이론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독해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있다. 논리 문제는 어떤 식으로 보통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 논리의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논리 문제의 형식들, 유형이 있기는 거. 그 다음에 문법에 잘 나오는 패턴들. 그죠? 그 정도 있을 겁니다.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에 해당하는 그 편입 준비생들은 그죠? 인서권 편입 준비생들 이 과정이 적어서 6개월에서 8개월 과정입니다. 6개월에서 8개월 과정은 이 이론과 문제풀이를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 달 아니면 2달에 이 과정은 끝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실전풀이입니다. 기출 유형 문제풀이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3이라고 얘기합니다. 3, 6, 9로 갈 겁니다. 3, 6, 9. 30%, 60%, 90%까지 갈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유형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는지 익히는 건요. 그렇죠? 학생들의 오답률 30%야. 그렇죠? 30% 정도의 오답률을 가진 문제를 보면서 유형을 빠르게 한 달 동안 익힐 겁니다.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는 이 통계 분석을 통해서 여지까지 봤던 학생들의 시험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60%, 70%의 오답이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3명 중에 1명 정도 틀리는 거고 이건 뭡니까? 3명 보면은 2명 정도는 틀리는 겁니다. 100명 중에 60명 정도 틀리는 문제.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고난도 실전 문제는 마지막에 그렇죠. 제가 이 과정을 3개월, 2개월 이렇게 잡습니다. 다 한 달 정도의 과정으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도 실전 문제는 10명 중에 9명은 틀리는 문제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을 보더라도 그렇죠? 빈틈이 없게 빠르게 그렇죠? 빠르게 커리큘럼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전 모의고사에서 빈틈이 있는 것들을 잡는 구정을 그렇죠? 기승전결과 패스트 트랙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의 가장 큰 특징은 압축하겠다는 겁니다. 1년을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 압축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와 변별력이 높은 문제들을 그렇죠? 남들이 틀릴 만한 문제들을 잡도록 커리큘럼을 그렇죠?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와 평가 합격 시스템. 제가 보기에는 그 편입영어의 그 변별력이 높을수록 그렇죠? 당락을 영어가 결정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해서 아마 공부하시는데 다 두 가지입니다. 관리, 그렇죠? 평가.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죠. plan, do, see. 혼자 하는 게 잘 힘들어요. 계획 세우고 실행하고 다시 검토하고. 그렇죠? 그래서 관리는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do만 하세요. 그 다음에 평가를 가지고 어떻게 계획 세울지 피드백도 같이 해드릴 겁니다. 먼저 관리는 데일리하고 위클리를 매주 보겠습니다. 온오프라인 모든 학생들 같이 봅니다. 데일리라 함은 매일매일 단어를 적어도 100개 정도는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험을 보는 겁니다. 단 이 데일리는 그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 인강 수강에 맞춰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커리큘럼 내내 기본 난이도부터 SAT, GRE까지 모든 강의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한 강의를 듣고 그날 암기하고 그날 시험 보고 그죠? 그리고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학 공부를 하면 혼자서 단어 외우는 걸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수험 기간 동안만 음악 듣지 말고 강의 들으세요. 그리고 시험 보세요. 그게 반복되면은 여러분들 어느 순간 그죠? 어휘력에 있어서 그죠? 정말 뚱뚱한 기분을 느낄 겁니다. 어휘가 뚱뚱해지면은 그죠? 논리하고 독해는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하고 전용 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물론 현강 학생들은 직접 현장에서 물어보셔도 되지만은 내가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밴드를 운영해서 밴드에서 Q&A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대해서 맞는지 상담을 하겠습니다. 물론 온라인 학생들은, 인강 학생들은 줌을 통해서 스케줄을 잡아서 그렇죠?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한 달이 끝나면은 매월 월간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그죠? 매일매일 평가받고, 매주 평가받고, 매달 말마다 평가받고, 그 결과 가지고 평가를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테스트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 여러분 성적표가 나갑니다. 그죠? 일별 100단어 암기로 주간 500단어 암기를 목표로 합니다. 이 단어들 쉬운 단어들 아닙니다. 난이도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고 매번, 그죠? 매일매일 시험 보고, 위클리는요, 주중에 복습 및 단계별 성취도 평가하기 위해서 위클리 테스트를 봅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기초 체력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전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주 시험 보시고 매주 평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월간 모의고사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나의 계획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내가 논리력이 부족한가, 독해 부족한가, 세부적으로, 아니면 독해에서 어디가 부족하지? 나는 주제 찾기가 부족하구나, 아니면 나는 이 추론 문제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뭡니까? 특훈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특훈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커스터마이즈 된 수업을 제공할 수 없지만 그 친구의 월간 테스트, 먼슬리 테스트의 성적을 보고 이 친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과제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제목 문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특훈 프로그램에서 제목 문제만 한 30문제, 40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익숙해지게 해요. 그래서 자기의 빈틈을 얻게 만드는 그런 관리와 평가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성적표가 나갑니다. 물론 여기에 이름이 써질 수도 있지만은 전 학생들한테 이름보다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개인 식별 코드를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매번, 물론 이거는 전체 통계 자료이고 개별 성적표도 여러분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일리 테스트에 얼마큼 잘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내서 보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밴드를 활용해서 질의응답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죠 수업 근태 참여도 얼마큼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지 어휘 수업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함께 관리해가면서 왜 여러분들이 혼자 가면은 빨리 갈 수 있지만은 금방 지쳐요. 그렇지만 함께 가면은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날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경찰대를 그렇죠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커리큘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항상 그렇죠 열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Q&A 학원 홈페이지 Q&A나 아니면은 개인 밴드로 연락을 주시면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못했던 얘기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그렇죠 경찰대학교 편입영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